자, 전 시간에 연이어 갖고 항공안전법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운송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운송 사업자, 항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자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항공운송 사업자의 운항증명이 필요하죠. 운항증명은 이제 항공운송 사업자 간에 안전한 항공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는 증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항증명 인증과정 통과한 경우 인증서 및 운영기준이 발급이 되고요. 여기 이제 인증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됐다. 제반 준비가 다 됐다는 그런 증명을 보여주는 거죠. 운영기준은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운항 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료된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 운송을 하는데 이 항공 운송을 하는 비행 항로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천에서 제주로 갑니다. 아니면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항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국내. 국제적으로는 이제 뭐 인천에서 뭐 베이징을 갑니다. 일전에서 도쿄를 갑니다 하는 항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사용되는 이착륙이 되는 공항 또는 사용되는 항공기가 있죠. 이런 기준을 다 명시를 해야 되고요. 또 이 항공기에 대한 정비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운항 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공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운항증명 인증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 신청에서 어느 정도 서류가 적격하게 갖춰져 있을 경우에는 공식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이제 서류 심사를 통해 갖고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현장 검사를 통해 갖고 이제 시범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다 사항을 점검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됐을 경우에 인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항공운송 사업자는 운항 시작 전 인력 또는 이제 장비, 시설에 대해서 운항관리 지원 및 정비관리 지원 등 안전운항 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운항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1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구분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에 나와 있는데 서류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 기준은 그에 따른 별표 33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서류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운항증명 서류 검사 기준에 사업 계획서 내용의 추진 일정, 그리고 이 운송 사업에 대한 조직은 어떠냐,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리고 이 조직 인력 사이에 서로의 업무 분장, 책임 사항은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요. 항공법규 준수의 이행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항공기 또는 운항 정비와 관련된 시설, 장비 등의 구매 계약 또는 임차 서류, 종사자 훈련 교과목 운영 계획 등을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운항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교범이 한 15가지가 있습니다.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 매뉴얼이죠. 이런 매뉴얼을 갖추면서 이 매뉴얼에 의해서 이 운항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운항 일반 교범, 항공기 운영 교범, 최소 장비 목록 및 외형 변경 목록, 훈련 교범, 항공기 성능 교범, 노선 지침서, 비상 탈출 절차 교범, 위험물 교범, 그리고 사고 절차에 따른 이제 사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수습을 해야 되는 사고 절차 교범, 보안 업무 교범, 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 객실 승무원 업무 교범, 비행 교범, 지속 가망 정비 프로그램,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등을 교범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운항증명 서류검사 기준 세부 내역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 별표 33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승객 브리핑 카드, 급유, 재급유, 배유 절차, 비상구열, 좌석 절차, 약물 및 주류 등 통제 절차, 운영 기준에 포함될 자료, 비상 탈출, 시연 계획, 그리고 운항기 운항 검사 계획, 환경 영향 평가서, 훈련 계약에 관한 사항, 정비 규정, 그 밖에 이제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항 증명에 대한 현장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현장 검사 기준은 자 항공기가 지상의 고정 및 이동 시설 장비 검사를 이제 어떻게 현장 검사를 통해 갖고 이제 돼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항 통제 조직의 운영, 정비 검사 시스템의 운영, 항공 종사자 자격 증명 검사, 훈련 프로그램 평가, 비상 탈출 시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 착수, 항공기가 이제 물에 비상 착륙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현장 검사하죠. 기록 유지 관리 검사, 항공기 운항 검사, 객실 승무원 직무 능력 평가, 항공기 접합성 검사, 주요 간부 직원에 대한 직무 지시에 관한 인터뷰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검사, 현장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맞으면은 증명을 내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자, 장관은 운항 증명을 하는 경우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 방법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 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 기준을 운항 증명서와 함께 해당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공안전법 제90조 2항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운영 기준의 운항 조건 및 제한 사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제2항에 보면은 항공운송 사업자의 주 사업소와 사업소의 위치와 운영에 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그렇죠. 그 다음에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할 정규 공항과 항공기 기종 및 등록 기호, 인간의 운항의 종류, 운항하려는 항공로와 지역의 인가 및 제한사항, 공항의 제한사항,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기체 발동기, 프로펠러 회전익 기구와 비상장비의 검사, 점검 및 분해 정밀 검사에 관한 제한 시간 또는 시간 결정을 위한 기준, 항공운송 사업자 간의 항공기 부품 교환 요건, 항공기 중량 배분을 위한 방법, 항공기 등의 임차에 관한 사항, 안전운항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운영기준의 변경 또한 필요한 절차를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항공운송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된 운영기준 운항증명 소지자에게 발급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1조에 의해서 발급을 해주고요. 변경 내용 및 거기에 따라 이제 어떠한 사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하는 사유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운영 기준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전 운항을 위해 긴급 요구 또는 운항 증명 소지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운항 증명을 받은 항공운송 사업자는 최초로 운항 증명을 받았을 때 안전 운항 체계를 유지를 해야 되죠. 당연히 유지해야 되죠.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 운항 체계가 변경된 경우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62조에 나와 있습니다. 변경의 경우는 발급된 운영 기준에 등재가 되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도입이 됐다. 당연히 변경 받아야 되죠. 새로운 노선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사업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 또는 사업이 합병이 되었다 했을 때 당연히 변경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변경 검사에 따른 이제 검사 신청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 신청입니다.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 신청서 별지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26조, 262조에 대한 검사인데 그 부분은 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이제 별지가 있습니다. 제 95 서식에 의해서 검사 신청서를 내는데 안전적합성 입증 자료 하고 운영기준 변경 시 운영기준 변경 신청서 이것도 별지제 93호 서식입니다. 첨부를 하고요. 운항 개시 예정일 5일 전까지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 제출을 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변경 검사에 안전성, 안전 적합성 입증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사용 예정 항공기 어떤 부분이 이제 들어가냐? 사용 예정 항공기가 이거다, 이 항공기입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 시설, 항공기 급유 시설 및 연료 저장 시설, 예비품 및 그 보관 시설, 운항 관리 시설 및 그 관리 방식, 지상 조업 시설 및 장비. 그리고 또 덧붙여서 운항에 필요한 항공 종사자의 확보 상태 및 능력, 취향 예정 비행장의 재원 및 특성, 그리고 여객 및 화물의 운송 서비스 관련 시설, 면허 조건 또는 사업 개시 관련 행정명령 이행 실태, 그 밖에 안전운항과 노선운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이제 변경 검사 규칙에 다 들어가는데요. 뭐 예정 항공기나 아니면 항공기 그 부품의 정비 시설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항공기에 이 비행에 필요한 항공에 필요한 이제 급유 시설 또는 연료 저장 시설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비 뭐 부품이나 예비 객실 비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거기에 따른 이제 보관 시설, 운항 관리 시설 및 그 관리 방식, 지상조업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이 항공 종사자 일정 부분의 항공 종사자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이제 캐리어죠. 어떤 상태의 이제 능력을 갖고 있냐. 그리고 취향 예정 비행장의 재원 및 특성, 여객 및 화물의 운송 서비스 관련 시설, 면허 조건 또는 사업 개시 관련 명령에 대한 이행 실태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밖에 안전운항과 노선운항에 관해서 이 장관이나 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된 안전운항 체계에 대해서 검사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이제 통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발급한 운영 기준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 기준도 함께 같이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변경 기준에 대한 운영 기준도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철저히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안전운항의 확보를 위해 안전운항 체계 유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가 필요하고요.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 정지 및 항공 종사자 업무 정지, 어떤 부분이 업무 정지까지 이루어지는지 한번 운항 정지나 업무 정지가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의 가망성. 가망성이라는 것 자체는 뭐 한 전전전 차수에 배웠지만은 항공기가 제대로 항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 이런 부분을 인정받는 그런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증명이죠. 가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 종사자가 교육훈련 또는 운항 자격 등 이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자, 운항도 정지를 시킬 수가 있고 이 종사자 자체에 대해서도 업무 필요 충분 조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업무를 재개하셔야 하는 업무 정지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승무 시간 기준, 비행 규칙 등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법과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이 규칙이나 안전운항을 위해서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운항 정지도 떨어질 수가 있고 업무 정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활주로의 상태 등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경우, 그 밖에 안전운항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 정지 및 항공 종사자 업무 정지 조치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3조에 나와 있는데요. 운항증명 소지자는 항공 종사자에게 정지 사유 및 조치해야 할 내용을 구두 통보 및 사후 서면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자가 조치사항을 이행 시 장관 또는 항공청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통보 내용 확인 후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 및 항공 종사자 업무를 재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 또는 안전운항 아니면은 업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발생이 된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업무 스톱 그리고 운항 정지 내리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또는 이제 이행을 하거나 다시 보완을 해갖고서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은 즉시 업무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항공운송 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 사업자의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서 운항증명 취소 또는 6개월 내의 기간 내에서 항공기 운항정지, 행정처분 명령, 요거는 이제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각 호에 49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열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항증명 취소입니다. 필수사항이죠. 필수 취소사항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항공기 또는 노선 운항의 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기 운항 정지 기간에 운항한 경우 당연하죠. 거짓이나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받았으면 그거는 당연히 취소가 되죠.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제도나 절차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죠. 항공기 또는 운항 노선 운항의 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지를 내렸는데 정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항한 경우에는 증명 취소까지도 갈 수가 있죠. 필수입니다. 그거는. 항공기 운항 정지 기간에 운항한 경우 필수적으로 운항 증명이 취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34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에 나와 있는데 위반 행위 정도, 횟수에 따라 항공기 운항 정지 기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늘리는 경우 기간은 6개월 초과를 할 수가 없고요. 다수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경중이 있으면은 이 중에 다수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최고로 무거운 그런 처분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처분 기준이 은항증명의 취소인 경우에는 은항증명 취소를 해야 되죠. 일정 부분은 뭐 정지도 있고 은항증명 취소 사유도 있는데 취소 사유에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운항증명 취소입니다. 처분 기준이 항공기 운항 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합산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항공기 사고 또는 항공기 준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 동시 발생한 경우 그중 무거운 처벌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처분 기준이 운항 정지가 뭐 하나는 3개월 떨어졌고 하나는 2개월 떨어졌다. 그러면 운항 정지 기간을 5개월로 합산해 갖고 때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인명과 재산 피해 또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인명,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그중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항공기 운항 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입니다. 항공기 운항 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에는 운항을 정지 시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불편 초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위반 행위 종류별 과징금 금액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3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항 및 정비 규정의 인가입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기 운항 규정 및 정비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운항 규정, 정비 규정 포함 운항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되어 있죠. 운항 및 정비 규정의 변경, 또 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최소 장비 목록, 뭐 승무원 훈련 프로그램, 중요 사항 변경 시도 똑같이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입니다. 여기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을 준용을 할 수가 있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규정 및 정비 규정 준용할 수가 있고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 개선을 준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항공기 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입니다. 사용사업자하고 운송사업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규정, 정비 규정, 안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사용사업자에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범위입니다.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산불 및 화재 진압, 수색 및 구조. 여기는 이제 운급구, 환자 이송 포함이 되어 있고요.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 자재 운반, 농업 지원 및 산불 등 화재 진압 업무 사업의 경우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항공기 사용 사업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 정비업자는 정비조직 인증기관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춰 정비조직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 및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의 업무. 단, 대한민국과 정비조직 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자가 국토부 장관의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부 장관의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자의 위반 행위 정도에 따른 정비조직 인증 취소입니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효력정지, 행정처분 명령인데 정비조직 인증 취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당연하죠. 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당연하죠. 그 다음에 효력정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력정지는 항공안전 관리 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 업무 시작 전까지 항공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스템을 운영한 경우, 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승인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비조직 인증 효력 정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조직 인증 효력 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는 효력 정지 시 업무 이용자 등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위반 행위 종류별 과징금 금액 규정도 시행령 제22조 별표 4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항공운송 사업자의 안전관리, 항공기 사용 사업자 안전관리, 항공기 정비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과제는 항공운송 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요건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것, 그리고 항공운송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 두 가지를 과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공안전법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주차 1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